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효과 한계 및 교육 목적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출제 비중은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그래도 안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교육의 기능은 본질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교육의 기능과 사상적 배경에 따른 교육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출제를 대비해서 공부할 것은 바로 본질적 측면은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는 것이고 바로 사상적 배경에 따른 교육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상적 배경에 따른 교육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육 사유학의 기초 이론으로서 도대체 교육은 어떤 기능을 사유적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보수적 기능, 적응적 기능, 창조적 기능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교육 사유에서는 하나 더 좀 더 첨가해서 통합적 기능까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의 보수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유지 기능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유형유지 기능은 보통 어린 시절의 가정교육이나 초등교육 수준에서 담당하는 것을 바로 유형유지 기능, 보수적 기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때문에 교육 철학의 입장으로 본다면 과거에 초점을 두고 과거처럼을 강조하는 본질주의나 그보다 더 원리원칙처럼 과거를 강조하는 항존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보수적 기능, 유형유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적응적 기능이 나와 있는데 적응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주의 철학에서 강조하는 것으로서 현실 생활에 대한 현재 세계에 대한 이런 적응을 강조하는 기능을 적응적 기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통 이런 우리가 중등교육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만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는 중등교육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응적 기능은 옛날처럼 중등교육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급변이란 단어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평생에 가면서 적응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창조적 기능. 이 창조적 기능은 것은 미래에 초점을 두고 이끌어가는 기능으로서 이것은 교육 철학으로 본다면 문화 재건주의적 입장에서 강조하는 걸로서 고등교육 수준에서 강조한다는 것이 창조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여러분 봐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의 역할, 개인 발전에 있어서의 교육의 역할과 정치 발전, 경제 발전, 사회 발전, 문화 발전 이런 것처럼 개인과 사회 발전에 이런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 숙지할 것은 개인 발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되 정치 발전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과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발전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알몬드와 버바의 이론과 그리고 콜맨의 연구가 있는데 먼저 콜맨의 연구를 교재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28페이지에 오면 콜맨은 정치, 교육이 정치 발전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라고 할 적에 정치와 교육 발전, 맞으면 거기 보면 교육과 정치 발전이란 저서를 통해서 정치적 사유화, 정치적 충원, 정치적 통합이라고 하는 세 개의 기능을 언급했고 오늘날 보편적인 면접시험에서 물어보는 콜맨이 교육이 다양한 역할에 있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치적 발전에 있어서 수행한다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육적 사유, 그다음 정치적 사유와 정치적 충원, 정치적 통합이라고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알몬드와 버바는 정치 문화 또는 시민 사유의 문화를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누되 그 세 개의 문화를 향리적 또는 향당적이라고 합니다. 향리적 또는 향당적 정치 문화 또는 시민 문화, 그다음에 신민적 시민 문화 또는 정치 문화, 그리고 참여적 정치 문화 이렇게 향리적, 신민적 그리고 참여적 정치 문화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민적이란 말, 시민이란 말 대신 신민이란 말을 쓴 것은 일방적으로 의무의 객체만 될 뿐이고 일방적으로 복종만 강요당하는 하기 때문에 복종적 사회문화, 아니 복종적 시민문화, 복종적 정치문화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되 가장 바람직한 정치문화의 형태를 참여적 정치문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정치문화, 참여적 정치문화를 이끌어가는 구성원들을 이성행위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알몬드와 버바는 바로 이 참여적 정치문화를 이끌어가는 이성행위자를 교육이 양성해 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화로서 시험에 사유를 선택하신 분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정치문화나 시민문화를 알몬드와 버바는 향리적 또는 향당적 또 신민적 또는 복종적 그리고 참여적 정치 문화로 나눴다. 이것도 같이 가셔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경제발전에 있어서 교육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을까? 경제발전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을 다양한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 보면은 맥클라렌트 성취동기를 체계화한 이론 체계화한 사람은 맥클라렌트가 있는데 맥클라렌트는 바로 성취동기라는 단어를 교육이 만들어준다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 2번에 보시면 성취동기가 높은 국가의 성취동기가 높은 국민을 가진 국가의 경제발전이 그러지 않은 나라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연구로서 이렇게 입증을 했습니다. 바로 그 성취동기를 교육이 만들어준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스토와 같은 경우는 사회발전의 단계를 5단계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전통적 단계, 과도기적 단계, 도약 단계, 성숙 단계, 고도 성숙 단계 5단계로 나누고 있죠.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계단뛰기를 하는 도약 단계가 되겠는데 도약 단계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인 성숙 단계로 이전은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도약 단계에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교육이다 라고 언급을 했던 것이 로스토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슐츠나 데니슨으로 대표되는 인적 자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교육을 위하여 예산을, 교육을 위하여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바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해서 교육을 위해서 쓰는 것을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적 자본론의 입장이고 대표적으로 슐츠를 가로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육은 국가 발전에 그걸 세고 나온다면 정치 발전에 있어서 경제 발전에 있어서 사회 발전에 있어서 문화 발전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되 여러분들은 시험용으로 정치 발전에 있어서 콜멘의 3가지 기능 역할과 그리고 알몬드 버바의 3가지 정치 문화 그리고 맥클라렌트의 입장과 로스토의 주장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 또 한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의 효과는 있다. 오늘날 교육의 효과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옛날에도 교육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것도 있고 태어나서 배우는 것도 있는데 즉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거 역시 오늘날 부정하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도 부정한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된 역할을 무엇이 담당하느냐는 거죠. 타고난 유전적 영향력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태어난 이후에 환경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느냐. 인간의 성장 발달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전이나 환경이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을 여기 나오는 교육의 효과 논쟁이라고 합니다. 교육의 효과 논쟁에는 극단적 표현으로 교육 만능설 또는 환경 만능설이라고 하죠. 교육 만능설과 유전 만능설 또는 환경 만능설과 유전 만능설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만능이란 단어는 좀 극단적으로 쓴 것이고 환경보다는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이 더 크다. 그러면 환경 만능설. 교육이나 환경보다는 타고난 유전적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유전 만능설이라고 쓸 뿐입니다. 특히 교육 만능설, 환경 만능설 거기 보면 칸트, 라이프니츠, 로크, 고자 이런 사람들, 리센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 중에 여러분들은 칸트 그리고 로크의 백지설, 고자의 중도설 정도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칸트라는 사람은 인간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교육 만능설을 주장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유일한 피조물이다 라는 말을 주장했던 것도 역시 칸트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로크와 고자는 성무선학설이라고 하는 바로 중도설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인데 로크는 백지설 따블라 로사를 통해서 인간은 하얀 백지와 같아서 어떠한 인간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 파란 조명을 비치면 파란 인간이 되는 것이고 빨간 조명을 비치면 인간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로크의 입장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중도서로서는 동양의 고자도 있는데 고자는 물길론을 주장하죠. 인간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오른쪽으로 물꼬를 트면 오른쪽 인간이 되는 것이고 왼쪽으로 물꼬를 트면 왼쪽 인간이 된다는 관점으로 그래서 고자는 중도설입니다.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커가는 방향은 다르다라고 하는 환경 만능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칸트, 로크의 백지설 그리고 고자의 중도설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만능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기 교육론에 대한 찬성론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노출시키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떠한 나이대에 있는 애들도 충분히 환경을 통해서 환경에 맞게 인간을 키울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기 교육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환경 만능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전 만능설, 소질 만능설 또는 숙명론, 타고난 것이 결국에 인간의 커가는 방향과 정도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전 만능설, 소질 만능설, 또 숙명론이 되겠는데, 쇼펜하우어라든지 또는 놈보로소, 특히 놈보로소의 골상학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지요. 범죄학을 연구하는 선구적 입장에서 놈보로소가 있는데, 범죄자 페이지를 넘어서 30페이지로 가시면 범죄자의 골상은 선천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교육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유전의 비중을 아주 극히 했던 것이 바로 놈보로소가 되겠어요. 이 놈보로소와 같이 유전 만능설을 주장하는 입장의 교육론으로서는 바로 영재 교육론입니다. 영재는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타고난다. 그래서 조기 교육론은 환경 만능설이고, 영재 교육론은 유전 만능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육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된 영향을 무엇이 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나 교육이나 환경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교육의 효과가 투자한 만큼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바로 교육의 한계 논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30쪽에 보시면 교육의 한계 논쟁. 교육의 한계는 도대체 무엇이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방해 요인의 역할을 할까? 그것이 환경이 잘못되어서 그럴까? 아니면 타고난 소질이 그만큼 이어서 그럴까? 전자를 우리는 환경적 제약이라고 정리를 했고, 후자를 유전적 제약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교육의 효과가 있긴 하지만 투자한 만큼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주된 원인은 환경에 있다 하는 것으로서는 야생화 연구가 있고, 그에 비해서 그것은 타고난 소질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적 투자를 해도 한계는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제약으로서 가계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제약으로서 거기 야생화 연구, 아베농의 야생화 연구 또는 늑대 어린이 연구, 마리 1935년에 파라과이에서 발견된 마리 이본느의 연구, 또 그러면 뉴만의 일란성 쌍생아 연구, 이런 것 등은 환경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그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에 비해서 가계 연구, 또 그런가 하면은 손다이크의 일란성 쌍생아 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나타납니다. 뉴만의 일란성 쌍생아 연구는 환경 때문에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 손다이크의 일란성 쌍생아 연구는 유전 때문에 타고난 소질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적 투자를 해도 효과는 그만큼밖에 나타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생아 연구 1번에 6번, 1번에 거기 나와 있죠. 1번에 4번, 2번에 3번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교육의 인간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또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교육의 효과가 투자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결론은 상호작용설입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대표적으로 우드워드의 이론 나와 있지요. 우드워드의 이론으로서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일 것이다. 고정자본으로서 유전적 소질을 갖고 태어나는 과정에 얼만큼 투자해 해서 비커의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우드워드의 연구고, 공식 나와 있지요. 헤르더티와 인바이런먼트 간의 펑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우드워드의 연구고, 또 그러면 인지론의 레빈, 장설 주장하고 있죠. 인지론의 레빈도 인간의 성장 발달,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변화,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퍼슨과 인바이런먼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그래서 FPE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제시하고 있고, 또 그러면 스턴 또는 슈테른의 폭주설도 있죠. 슈테른의 폭주설, 이 슈테른의 폭주설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의 영향력과 환경의 영향력이 한 곳에 모여들음으로써 그만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상호작용설의 입장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교육행정
교육 행정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학을 선택했을 때는 인간의 성장 발달의 기본, 바로 여기에 우리는 인간의 성장 발달에 가는 이 결론은 교육심리학의 기초 이론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교육심리학에도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교육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자, 교육은 무엇을 왜 가르치는가? 교육의 성립요건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의도성, 계획성, 가치지향성, 전인성을 들고 있었는데 왜 교육을 해야 하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교육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교육 목적은 나중에 제3편 교육의 과정에서도 나오겠지만은 교육 목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소망이죠. 소망.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소망, 또는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으로서 도착점 행동을 말합니다. 도착점 행동. 그래서 여러분들 31쪽에 보면 교육의 개념으로 미래의 소망스러운 상태 또는 도착점 행동 또는 행동의 변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물론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신체 활동을 통한 행동의 변화도 있지만 인지적 영역의 행동의 변화, 가슴속에 담겨있는 정의적 영역의 행동의 변화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 목적의 유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 목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교육 목적에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이념도 있고 또 교육 목적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교육 목표도 있습니다. 교육 목표도 이렇게 있는 거죠. 교육 목표도 있습니다. 이 양자는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 교육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재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수준의 가장 포괄적인 최상위 차원의 교육 목적을 교육 이념이라고 합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 목적은 교육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교육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르는 사회적 수준의 교육 목적으로서 교육 이념과 현장의 교육 목표의 소위 중간적 입장을 차지하는 것은 보통 교육 목적이라고 사회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교육 목적은 교육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개인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 수준의 교육 목적은 교육 목표라고 부르자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 목적은 교육 이념, 사회 수준의 교육 목적은 교육 목적, 그리고 개인 수준에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은 교육 목표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대체 그러면 교육 목적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 교육 목적의 소재가 있지요. 교육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는 교육 목적 내재설과 교육 목적은 교육활동 그 자체에 있다는 교육 목적 내재설과, 그리고 교육 목적은 다른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의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교육의 목적은 교육활동 밖에 있다라고 하는 교육 목적 위재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교육 목적 내재설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관점으로서 이 교육 목적 내재설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지. 존 두이나 이런 사람들, 피터스나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그에도 교육 목적 위재설은 교육 목적은 교육활동 밖에 있다. 이것은 교육활동의 수단적 가치를 강조한다. 우리가 정의할 때 기능적 정의는 수단적 가치를 강조하고 주범적 정의는 본질적 가치를 강조한다. 주범적 정의를 하는 사람들은 교육 목적은 교육활동 그 자체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기능적 정의를 하는 사람들은 교육 목적은 교육활동이 아닌 다른 것에 존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 내재설과 교육 목적 위재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교육 목적의 기능과 설정 자원이 나와 있는데 전부 여기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육 목적의 기능. 자, 교육 목적은 결국에 방향 제시 기능이죠. 방향 제시 기능. 교육 활동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교육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 제시 기능. 그리고 교육 활동의 기준으로서의 기능.
기준 제시의 기능. 그래서 교육 목적을 통해서 달성에 필요한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 기준으로 역할을 하고, 또 그러면 평가하는 데 역할을 하고, 이런 것처럼 기준 제시의 역할을 합니다. 또 교육 목적은 교육 활동이 일탈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교육 통제의 역할도 이렇게 담당을 합니다. 통제의 기능도 담당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교육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 유발의 기능도 이렇게 달성을 합니다. 동기 유발. 그래서 교육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교육 활동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 있어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교육 활동 일탈을 막기 위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가 하면 동기 유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교육 목적의 설정 자원. 교육 목적의 설정 자원을 이렇게 5대 설정 자원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양대 설정 자원. 결국에 교육 목적은 아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아동의 필요와 욕구죠. 아동의 필요와 욕구. 그리고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애들을 키워서 어떤 사회, 어떤 나라를 만들자고 사회의 필요와 욕구. 사회의 필요와 욕구를 이렇게 설명하되, 그리고 교과 전문가의 분석, 그리고 교육 철학, 또 그런가 하면 교육 심리학적 타당성, 이렇게 교재 33페이지인 것처럼 양대 자원만 판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교과 전문가의 필요, 그리고 교육 철학적 타당성, 교육 심리학적 타당성까지 합친다면 5대 자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 목적의 설정 및 진술 원리가 나와 있는데, 교육 목적 설정 원리는 여러분들 일반적 원리로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교육 목적의 설정 원리, 거기에 보면은 포괄성의 원리, 교육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영역만의 발달만을 도모하면, 우리가 교육과 훈련에서 본 것처럼 특정 영역만의 발달만을 도모하는 그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교육 목적을 진술할 적에는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이라고 해서 신체적 발달만 도모해서는 안 되고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발달과 더불어 신체적 발달을 같이 도모하는, 그래서 포괄성의 원리는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목적이어야 된다. 다음에 구체성의 원리, 교육 목적의 설정 및 진술은 명료하고 구체적인 행동적 용어로 진술돼야 된다. 또 교육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해야 된다. 교육 목적이라는 것은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의 주체가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된다.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교육의 주체에 대한 내면화. 또 그런가 하면 교육 목적은 가변성이 있어야 된다. 또 철학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걸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 목적의 이원 분류 나와 있죠. 교육 목적의 진술 원리, 교육 목적의 진술 원리, 교육 목적의 진술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기 오면 33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타일러의 이원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타일러의 이원 분류 반드시 출제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일러의 이원 분류 그러면은 교육 목적을 진술할 적에는 내용과 행동으로 나누어 진술하되, 내용도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그리고 행동도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진술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육평가에 있어서 타당도, 평가해야 할 것을 빼놓지 않고 평가할 수 있으니까, 타당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타일러의 이원 분류는 그냥 고정 메뉴가 되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브룸의 행동 영역 분류, 브룸의 행동 영역 분류는 34페이지가 나와 있죠. 내용은 과목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행동 영역에 대해서는 다 다르죠. 그래서 행동 영역 분류 그러면은 행동에 대해서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체 작동적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되, 행동적에서 세분화된 인지적 영역에 대해서는 복잡성의 원리에 따라, 거기에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34페이지 복잡성의 원리에 따라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단순한 차원에서 복잡한 차원으로 6개의 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목표를, 인지적 영역의 행동 영역을 분류해야 된다. 그리고 정의적 영역은 내면화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가슴에 갈무리를 잘하고 있느냐, 내면화의 원리에 따라서 거기에는 반드시 얼마나 가슴에 내면화를 했느냐 해서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성격화로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교육 목적을 진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체 작동적 영역. 그래서 여기 뭐는 행동 영역, 부름의 행동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1편에서는 그 내용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메이거의 진술 원리. 메이거의 진술. 메이거는 타일러의 이원 분류를 지금 비판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 목적 진술하기 위해서는 행위동사 그리고 도착점 행동, 행위동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착점 행동입니다. 그리고 행위동사가 나타날 수 있는 장면, 조건, 그리고 행위동사인 도착점 행동이 얼마나 달성되어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판단 기준, 준거, 수락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 목적을 진술할 적에는 행위동사와 그리고 행위동사가 나타나는 장면인 조건과 그리고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준거나 수락 기준 3가지가 제시되어야 된다. 특히 출제 비중은 여기 메이거 것이 더 중요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시고 35페이지 거기 중요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웩슬리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 목적은 국가 수준의 교육 목적은 교육 이념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교육 이념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면 헌법도 아닌 교육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로 이것을 보면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또 3가지를 한다. 개인적으로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셋째 줄입니다. 국가적으로서는 민주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서는 인류 공영의 이배하지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래서 단어 7개로 되어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이념,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인간다운 삶, 민주국가의 건설,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 이렇게 7개의 단어로 나열된 것이 교육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이념, 교육기본법, 헌법 아닙니다. 초중등교 교육법 아니고 교육기본법에 규정되었다는 것을 봐주셔야 됩니다. 1편 제1장의 교육의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나오는 교사론에 대해서 문득 몇 년에 한 번에 걸쳐서 출제하는 자들이 꼭 있는데 우리같이 교육행정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좀 그렇게 좀 약간 벗어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굳이 제 9절 교사론에서 여러분에게 꼭 봐주십사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7페이지에 있는 전문직의 요건 나와 있지요. 김종서 교수, 리버만의 그 조건, 스티넷이나 이런 사람들의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운데 있는 리버만이 제시한 전문직의 조건. 전문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봉사 기능을 가져야 하고 고도의 지적 기술을 가져야 하고 장기간의 준비 교육이 필요하고 직업 윤리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봉사를 우선시해야 되고 자치 조직 전문직 조직이 있어야 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 자율권이 있어야 되고 그 리버만이 제시한 전문직의 요건 하나에다가 중요 표시하시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은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주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권위 거기 나와 있죠. 민주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권위, 지적 권위, 기술적 권위, 제도적 권위, 준거적 권위 이 4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일별해 주시면 시험의 불안감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정도 해서 우리는 제1편, 제1장의 교육의 정의를 마감진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교육사에서 한국 교육사와 서양 교육사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